안녕하십니까, 니카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피 스토킹의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커피에 대한 잡다한 지식과 뉴스를 전해드리기로 했죠. 자, 그래서 커피 스토킹 두 번째 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실 레트로60의 알버트 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붙박이네요, 붙박이. 네, 북박이. 네. 네, 어떻게? 계속 나오셔야죠. 네. 출연용 김치찌개. 네. 자, 오늘 주제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커피 스토킹에서 뉴스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 뉴스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많이 봐왔던 그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라는 그 영국에서 영국을 기반으로 한 커피 전문 매체예요. 매거진이죠. 네. 네. 거기에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언어도 이제 세 가지로 영어,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해서 세 딱 가지로 산지 언어의 네, 핵심이네요. 네, 네. 산지와 소비국을 모두 아우르는 네. 한국말만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매체인데 뭐 2015년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까지 뭐 굉장히 전문적인 기사들을 많이 다뤘고 흥미로운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 체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고 기고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이고요.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어차피 네. 번역도 잘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기사 중에 저희가 몇 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기사 소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의견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선택한 주제는 커피 가격의 상승. 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왜 이렇게 커피 가격은 자꾸 오르는 걸까? 심각하죠.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왜 다 올랐는데 우리 커피는 인건비들. 있다 없나? 커피 가격은 이대로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첫 번째 기사는 2025년 7월 1일자 기사고요. 네, 4개월도 채 안 됐죠. 네. 프레시 기사입니다. 제목은 커피 가격의 상승, 소비자가 커피숍 운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다라는 제목이고요. 기사를 쓴 사람은 조나단 몽고메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 기사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스페셜티 쪽에서는 16년 이상 일했답니다. 참 신기한 커리어네요. 네, 이 사람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처음에 얘기한 거 보면 이게 재밌었어요. 호주에서는 10 호주 달러짜리 플랫 화이트, 영국에서는 5파운드 커피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이 점점 현실처럼 들린다. 그러면은 10달러 호주 달러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8,000원? 9,400원이더라고요. 9,400원. 파운드도 9,000원대 되네요. 1.7 정도. 그렇죠. 파운드 5파운드면 9,500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블랙 커피 한 잔에 9,500원. 호주에서는 플랫 화이트 하나에 9,400원. 인건비로 보자면은 최근의 정보로는 호주에서 바리스타 시급이 호주 달러로 한 25불 최저가 그렇대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능력이 조금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바리스타들은 38불, 48불 호주 달러로. 한국하고는 인건비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많이. 한국도 한 시급이 한 2만 원, 2만 5천 원까지 프로페셔널 바리스타들은 그 정도까지 가다가 그래요? 그렇게까지 가나요?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그 바리스타들조차도 안 쓰려고 하죠. 예전에 로스트 잡지에서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잡지에서 커피 업계 종사자들의 연봉 관련된 데이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탑을 했던 게 이제 세일즈 파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페이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바리스타였어요. 그리고 로스터가 4위인가 그랬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데이터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바리스타 시급이 점점 올라가다가 5년에서 7년 주기에서 점점 소강 상태로 보이다가 10년 전에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페이먼트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래 일한다고 해서 바리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당 자기가 그 판매할 수 있는 세일즈 파워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력이 되면서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반증을 좀 보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바리스타 10년 한다고 해서 1년 차고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바리스타 10년 차가 팔 수 있는 게 시간당 잔수라고 보자면 바리스타 1년 차보다 10배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을 하던 5년을 하던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거기는 네. 많은 부분 소비자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판매할 수 있는 잔수가 늘어나는 거는 네. 그 일하는 바리스타나 혹은 오너의 경력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쵸.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근데 어쨌든 바리스타들 중에 마케팅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또 뭐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자기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니까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큰 지금 좀 크다 하는 네. 사이즈의 카페들은 대부분 이제 한 10년 이상 된 카페들은 보면 기존에 바리스타를 했던 친구들이 사실 그 포지션에 계속 있진 않죠. 그쵸. 네. 로스터로 뭐 가거나 아니면은 좀 뭐 마케팅 쪽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소싱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사실 연봉 상승이 좀 더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네. 보자면 지금의 바리스타 업종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이제 단순히 바리스타 쪽의 네. 업무만 봤을 때 네. 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리스타 일을 하는 사람의 역량과 네.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꽤 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커피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신 대로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네. 우리는 이제 기술직에 가깝다 그쵸. 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배워가지고 하는데 기술적인 거보다는 일종의 이제 마케터로서의 역할이 맞아요. 좀 더 네. 큰 게 특히 이제 스페셜티 커피 더 이 중요하죠. 카페에서는 네. 더 중요한 역할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못 따라가는 곳들은 사실 스페셜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소비자와 소통이 없는 곳들 맞아요. 쉽지 않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프랜차이즈들이 어느 정도의 리딩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데 사실 바리스타 업무가 그거잖아요. 누르고 네. 끝. 네. 누르는 것도 화면을 누르면서 네 그리고 추출 그리고 몇 번 손님 딱 이거밖에 없다면 네. 그거는 전문 기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화되고 네, 차라리.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좀 그런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네. 지식적인 것도 잘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바리스타와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조차도 같이 이제 음. 쓸려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 그냥 뭐 단순하게 일하는 바리스타들과 시급 차이가 벌어지지 않으니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는 힘들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네. 여기는 답이 없다. 애써도 그죠? 인정해줄 수 없는 페이와 인정해줄 수 없는 그런 처우가 있다라면 네. 사실 더 일할 맛이 안 나죠. 네. 그건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스몰톡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커피 지식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들과 관계성을 굉장히 잘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네. 있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카페라는 존재인데 그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커피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의 고정 비용이라는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커피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여러 비용, 뭐 예를 들면 임대료나 아니면 컵 가격, 혹은 뭐 전기세, 유틸리티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마진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원재료가 올라가는 만큼. 근데 그만큼 판매에 업셀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료로 당신의 가지고 있는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게라는 부분을 바리스타단, 즉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대면하는 그 인플로 E들이죠. 네, 골피 어용주라고 일하는 분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리딩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격이라는 측면은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를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하죠. 커피. 그러니까 연간 써야 될 커피를 미리 사기 위해서 큰 목돈을 들이는 사업장 입장에서 보자면 그 가격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이 커피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그 니카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케팅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들에게 소비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음료에 관련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해야 되는 어떤 시험의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죠. 근데 그걸 좀 즐기는 차원,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즐기는 차원으로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